반갑습니다. 시루입니다. 여러분들 모두 차 가지고 계시죠? 저도 물론 차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차 언제 사셨나요? 저는 취업하고 5년에서 6년 정도 후에 샀던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. 남자고 군대를 다녀와서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2년 정도 취업 준비를 했어요.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업 준비를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1년 정도 더 공부를 했어요. 그런 다음에 올해 그곳에 취업이 돼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. 근데 최근에 부모님께서 이 친구에게 차를 사주셨어요. 차. 마시는 차가 아니고 이렇게 타는 차죠. 좋은 차를 사주신 건 아니고 1,500만 원 정도 되는 중고차를 사주신 겁니다. 부모님께서 그동안 조금씩 모아 놓으셨던 돈이 있으셨나 봐요. 그래서 그거를 통장에서 찾아가지고 그 일시불로 차를 사주셨다고 해요. 1,500만 원입니다. 1,500만 원. 근데 이 부모님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고 엄청 부유하고 그렇진 않아요. 그냥 우리나라의 평범한 가정의 그런 모습입니다. 또 이 친구가 몇 년 후에는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20대 후반, 30 전후 이 정도 된 거니까요. 결혼을 할 때 그 결혼식에 이제 결혼할 때 보태려고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갈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엄청 부유하거나 그런 집은 아니죠.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사회 초년생인데 이 차를 지금 꼭 사야 하느냐에 대한 겁니다. 차를 지금 꼭 사야 될까요? 물론 차가 필요하죠. 이제 사회인이 됐으니까 소개팅도 해야 될 거고요. 또 놀러도 가야 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출퇴근도 해야 되겠죠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차가 필요한데 이 차를 꼭 지금 사야 되지는 않겠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. 차는 최대한 늦게 사는 게 좋고요.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적어도 2년 또 더 길게는 4년에서 6년 정도는 뒤로 늦춰도 됩니다. 그리고 또 필요하지 않다면 안 사는 게 제일 좋죠. 왜 그럴까요? 차는 감가상각이 되죠. 첫 번째, 감가상각이 됩니다. 지금 1,500 정도 주고 차를 사면 내년에는 1,300 정도 될 거고요. 내후년, 그 다음에는 계속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한 5, 6년 후가 되면 차값이 한 300에서 50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.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. 그리고 계속 타면 100, 200 폐차를 시키고 그런 수순이잖아요. 근데 이거는 단순 차값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. 거기에 보험료 들어가죠. 세차비 들어가죠. 또 유지비 들어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회초년생인 걸 감안하면 소득 수준에 비해서 차에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기까지는 안 해도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근데 반대로 이 차를 살 돈을 가지고 1,5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좀 더 생산적인 수단에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가령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.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확률이 높은 건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 주식, 그 다음 동기부여, 자기개발 이런 순위죠.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살 1,5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공부를 해서 조금 투자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. 제가 2년 전에 산 지방의 한 아파트가 있어요. 2년 전에 산 아파트가 있습니다. 그때 얼마에 샀냐면 1억 5,700에 샀어요. 1억 5,700. 1억 5,800인가요? 1억 5,800인 것 같습니다. 1억 5,800에 샀어요. 근데 지금 팔려고 내놨거든요. 얼마에 내놨냐면 1억 9,500에 내놨습니다. 1억 9,500. 그러면 단순 차익으로 3,700만 원이에요. 물론 취득세나 또
부동산 중개비나 이런 거 빼고 또 양도소득세까지 하면 그래도 한 3천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날 것 같아요. 근데 이 아파트를 사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냐면 1,300 정도 들었습니다. 1,300. 그러면 2년 전에 1,300을 투자해서 지금 3천만 원 정도의 그 차익, 수익이 생긴 거거든요. 그러면 합치면 4,300인 거잖아요. 근데 부자나 재테크라는 개념이 이런 단순한 그 행위들을 반복할수록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. 늘어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1,500이 2년 후에는 3,000에서 5,000 정도 될 수도 있고요. 또 거기서 2년이 지나면 뭐 1억 원이 될 수도 있고, 그렇게 잠재력이 무한한 그런 돈이거든요. 근데 이 돈을 지금 차를 사는데 써버리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는 얘를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잖아요. 그만큼 차이가 큽니다. 그래서 사회 초년생일수록, 그 다음 또 종잣돈이 부족할수록 이런 차 사는 것은 조금 뒤로 늦추셔도 될 것 같아요. 제일 좋은 건 사지 않는 것이겠죠.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, 그러면 차가 없으면 불편하지 않냐? 불편하겠죠. 하지만 요즘은 공유차 있잖아요. 공유 차량. 이게 너무 좋습니다. 그 S로 시작하는 그 그것도 너무 잘 되어 있어요.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를 지정하면 거기에 차가 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다가 반납을 할 때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장소에 반납을 하면 돼요. 요금도 렌트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. 차도 새 차 거의 이제 5년 이내 그런 차들이 많고요. 내부도 깔끔하고 차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차가 필요할 때는 이런 차들을 이용하고 차를 사는 거는 최대한 뒤로 늦추는 게 좋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